신유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타고난 특징과 개성이 있습니다. 자,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특징을 알아보기로 하죠. 이 세상 만물은 우주의 법칙인 음양오행과 자연의 이치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특징과 성질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4가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건강한 몸입니다. 몸에는 어때요?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 골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도 중요한데 피 같은 돈이 중요합니다. 4번째로는 서로 소통하고 뜻을 지내야 되는데 상대방과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언어인 말입니다. 이 말을 한자로 말씀언이라고 그러죠. 말씀언이라고 합니다. 말씀언의 5,000년 전 갑골 문자로 어떻게 표시되어 있느냐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칼이고 이건 입입니다. 말이란 것은 입에 칼을 물고 있는 것처럼 위험하다 입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나 조심하라 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래서 말씀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은 오행을 중심으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태양계에서 땅덩어리 지구에 사는데 어떻게 운행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태양입니다. 제일 가까운 행성이 수성이죠. 그 다음 행성은 금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다음에는 화성입니다. 화성은 불의 신이고 전쟁의 신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화성 다음에는 목성이고 마지막에는 토성입니다. 이 5행성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가락이 5입니다. 이게 그냥 빙빙 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체는 오행의 축소판이고 또 결집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밸런스, 균형입니다. 밸런스는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행이 안 맞을 때를 뭐라 하느냐 하니까 맞을 때 안 맞을 때. 맞을 때는 용이랍니다. 설용이니까 아주 요긴하게 쓴다 이런 뜻이고 안 맞을 때는 쓸모없다 불용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수성을 보는 것 같으면 용일 거는 어때요? 바로 우리 생명체잖아요. 그런데 쓸모없을 때는 물이 너무 많아가 홍수가 져서 재앙을 일으키는 겁니다. 불도 마찬가지. 불은 생명의 원동력인데 안 맞을 때는 화재가 나가지고 재난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행이 돌아가면서 용불용 맞고 안 맞고가 균형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사람은 태어난 계절을 가지고 특징과 성질을 알 수 있고 또 진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 중에서 뭐냐? 봄철 먼저 보기로 하죠. 사람은 기후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데 그 기후가 사철이고 첫 번째가 봄입니다. 봄은
어떤 특징이 있죠? 그렇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따뜻하고 아름답게 꽃이 피고 또 만져보고 이런 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호기심이 강합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성이 있고 또 이 손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의 특징은 뭐냐? 첫째, 호기심이다. 호기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일은 뭐냐? 학문이다. 학문은 호기심 덩어리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뭐죠? 예술입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거 뭐예요? 발달한 거, 사람을 살리는 어술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오행의 운행에서 용불용이 중요하다 했죠. 바란스. 그래서 봄은 오행으로 무엇으로 보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초목이 소생한다 했으니까 초목이니까 봄은 목으로 봐야 됩니다. 목이 쓸모 있는 용일 때는 뭐냐? 금목이 되는 겁니다. 큰 나무다 이겁니다. 사회와 국가의 인재가 돼가지고 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쓸모 없을 때는 뭐죠? 나무가 썩은 고목이다 이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봄철에 태어난 사람은 학문, 예술, 어술 쪽으로 진로를 잡으면 성공할 가망이 높겠죠. 자, 다음은 여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로 하죠. 여름이다. 여름은 어떤 특징이죠? 그렇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고 개방하고 또 이렇게 여니까 정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농사를 열심히 짓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의 특징은 아주 활동적이면서 많이 역할을 하니까 뭐냐? 즉 스포츠죠. 활동이 스포츠다. 스포츠. 그 다음에 정직하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뭐죠?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정직하고 매우 부지런하면서 활동 많이 하는 직업이 뭐죠? 나라를 지키는 군경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쓸모 있느냐 없느냐 용불용인데 여름은 당연하게 불처럼 뜨겁죠. 그래서 이제 불로 보는 겁니다. 용일 경우는 생명과 국가 사회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쓸모없을 때는 그렇죠. 산불이나 화재가 나가지고 대재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태어난 사람의 진로는 스포츠, 법률, 군경으로 잡으면 어때요? 유리하고 성공하는 가망이 높겠죠. 자, 다음은 이제 가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오곡백과와 여러 가지를 거두어들이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곳간에 차곡차곡 쌓고 저축을 하고 또 계획을 세웁니다. 사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을의 특징은 거두어들여 가지고 저축하니까 뭡니까? 경제죠. 돈도 저축하니까. 그래서 경제다 이겁니다. 경제는 좀 더 넓게 해야 되니까 금융입니다. 금융. 그 다음에 사색하듯이 생각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건 뭐죠? 그렇습니다. 벤처다. 벤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용불용을 살펴보는데, 자, 가을은 오행을 뭐로 보면 좋겠습니까?
가을은 오곡백과와 들판에 벼를 수확을 해야 되는데 낫으로 베야 되죠. 그 낫은 오행으로 쇠죠. 그래서 가을은 오행으로 금으로 보는 겁니다. 자, 금이 쓸모가 있으면 마치 칼인데 칼을 유용하게 쓰면 뭡니까? 인류 요리사라든지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칼은 정말 유익하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나쁘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데 그래서 가을철에 태어난 사람의 진로는 경제, 금융, 벤처로 잡으면 유리하고 성공할 가망성이 높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죠. 겨울이다. 겨울은 엄청 춥죠. 그러니까 봄이 될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가장 큰 특징은 인내력에 대해서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참으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인내력을 요하는 특징이 뭐가 있죠? 그것은 정치입니다. 권력을 잡을 때까지 엄청난 고난을 견디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치다 이겁니다. 봄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뭘까요? 작가입니다. 생각 많이 하면서 또 공상하면서 뭘 만들어내면 발명이다. 발명이고, 겨울은 오행으로 뭐를 잡으면 좋을까요? 겨울은 그렇죠. 겨울은 꽁꽁 얼잖아요. 그래서 수로 보는 거예요. 수가 그렇죠. 용일 때는 바로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불용일 경우 쓸모없을 때는 너무 많아가지고 물이 홍수를 이루는 겁니다. 큰 재앙인 거죠.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겨울철에 태어난 사람의 진로는 정치, 작가, 발명 쪽으로 진로를 잡으면 성공할 가망이 높고 유리하겠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특징은 오행의 결집체고 또 우주의 촉수판입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뒤섞여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주로 많아요. 그 방면으로 이제 진로를 잡으면 성공할 가망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일찍부터 자녀의 특징과 개성을 잡아가지고 진로를 잡아주는 게 자녀를 위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의 지나친 희망과 과욕으로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재능과 적성은 일찍부터 관찰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